자, 5학년 2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139쪽에서 141쪽의 내용이에요.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또 의미,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유엔 소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가결하고 선거 준비를 위해 인구조사를 시작하지만 남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북한이 총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이 아예 유엔의 인구조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고 총선보다는 미군과 소련군의 철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즉 선거를 찬성하고 있는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자 이렇게 결의하고 추진을 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1948년 1월에 총선 준비를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김구, 이승만, 김규식 등이 함께 정부 수립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먼저 미국과 소련 양군이 철수하고 남북한 요인들의 회담을 거쳐 총선에 의한 단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내 남북 요인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유엔은 북한과 소련 측이 계속 거부할 경우 그냥 예정대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치러서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에 김구 선생님은 우리 국민들에게 울면서 호소한다라는 내용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내게 되는데요. 이 성명서를 통해서 김구 선생님은 군정의 연장이나 단독 정부 수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우선은 통일정부를 구성한 뒤로 미루자. 이를 위해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라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편 미 군정기인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는 3.1절 발포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3.1절 기념 행사를 마친 제주 시민들이 미군에 의한 군정을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시위를 하니까 경찰들이 출동을 했겠죠. 근데 이때 이제 말을 탄 경관, 기마경관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탄 경관의 말에 어린이가 치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관이 그냥 지나가니까 이것을 항의하는 군중들이 경찰서까지 쫓아가면서 네 말에 어린아이가 치였다 사과해라 이렇게 되는데, 경찰관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경찰서를 쫓아오자 이걸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간주를 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제주 전역에 걸쳐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가 150여 명이 검거되면서 일단 낙돼요. 자, 이듬해인 1948년 2월에는 일명 27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유엔의 남한 단독선거 소식이 알려지자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일명 이걸 단선 단정 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정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4월 3일 제주에서는 남로당 계열의 350여 명이 무장을 해서 경찰서와 관공서를 습격하면서 과격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제주 4.3 사건 또는 제주 4.3 항쟁 이렇게 부릅니다. 이 4.3 사건은 50 총선이 끝나고 8.15 정부 수립 이후까지도 지속되어서 결국은 계엄령을 통한 강경 진압에 의해서 12월 31일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를 내고 일단락이 돼요.
이처럼 남한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분열되고 혼란하던 때에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은 1948년 3월에 조선의 통일적 자주독립을 위하는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역시 이미 단독정부를 수립한 상태나 사실상 다름이 없었고요. 사실상의 의회 역할을 하고 있었던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해 놓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 제안은 우리가 먼저 단독정부를 세우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죠.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제안을 수락해서 북한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미 김구, 김규식 등의 방북도 하기 전에 양 김씨가 이미 항복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 일명 사김회담이라고 불리는 이 회의는 큰 소득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예정대로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재헌 국회의원 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등은 끝까지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선거에 아예 불참을 했지만 전체 유권자의 95%가 넘는 국민이 투표하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200명의 헌법 제정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 국회의원들이 소집되면서 최초의 국회가 개원이 되었고 재헌 국회의 국회의장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재헌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해 6월 23일 헌법안을 최종 의결해서 7월 17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초대 헌법을 공포하기에 이르죠. 재헌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의해, 그러니까 간선이죠. 국회의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1948년 7월 20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맞아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되죠. 재헌헌법을 통해 임시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고요. 연호로 대한민국 30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게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자, 남한에 이렇게 단독정부가 세워지자 북한도 한 달 뒤인 9월 1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지고 이는 민족의 참극이라 할 수 있는 6.25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승만 정부 출범 이후로도 이승만 정부는 사실은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체제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는 일개 대대병력을 제주도에 파견하기로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 대대병력 중 일부가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무장반란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세력을 넓혀가자 정부는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10개 대대의 병력을 파견하여 진압을 하고 이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4.3 사건에 이어 여수 순천 사건을 겪은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공체제의 구축과 국가보안법 제정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남북한은 이제 완전히 이데올로기에 의해 양분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요약하자면
유엔 총선 결정에 김구 선생님 등이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사김회담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으나 불발이 되었고요. 제주 4.3 사건으로 남한의 반공주의가 싹트기 시작을 하고 50총선으로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7월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면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반쪽짜리 정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는 그래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적인 투표로 의해서 결성되었다, 수립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 고착화에 이어서 이것이 심화되어 결국은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참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